한 한국인 남자가 아르헨티나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운명처럼 네 자매를 만난다. 사랑, 위협, 그리고 기적을 넘어 그들은 대가족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간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에서 나고 자란 45살의 남자가 있었다. 국내에서 꽤나 경력이 있는 컨설턴트였던 그는 매사에 열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안정된 삶의 지루함을 느끼곤 했다. 그렇다고 크게 불행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머릿속에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갈증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익숙해진 규칙들을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를 계속 부추겼다. 결국 민석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쌓아온 기반을 정리했다. 긴 배낭 하나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이 그에게 끌렸다. 낯선 언어, 활기찬 축제, 그리고 곳곳에 숨은 수공예의 전통 등 모두가 그에게 이질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유명 관광지부터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관광지를 벗어나 소도시와 시골을 찾아가면서 그는 더 큰 흥미를 느꼈다. 사람들이 잊힌 곳이라고 말하는 마을이나 장인들이 숨어있는 시골에 진짜 보석 같은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게 서서히 외곽으로 또 외곽으로 이동하던 중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마을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위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코르도바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바로 그런 곳이 민석에겐 더 흥미롭게 다가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떴으나 그는 숙소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와 부족한 언어 정보 탓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갈 즈음 그를 반갑게 불러쓴 것이 있었다. 바로 4명의 젊은 여성이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매들이었다. 첫째인 마리아는 20대 후반이며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맏언니였다. 둘째인 소피아는 20대 중반이면 조용하지만 배려심 깊고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셋째 엘레나는 20대 중반이면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 막내 발렌티아는 20대 초중반, 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은 분위기 메이커였다. 네 자매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들의 작은 집은 겉보기엔 낡았지만 내부는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민석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마리아가 먼저 다가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말을 건넸다. 소피아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알고 있었다. 그 덕분에 의사소통은 의외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길을 잃으셨나요?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우선 저희 집으로 가요. 물도 드릴게요. 마리아의 이 말의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더위와 배고픔으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던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네 자매는 그를 기꺼이 집으로 데려가 시원한 물과 음식을 내주었다. 네 사람은 모두 부모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농사와 수공예품 판매, 가축 돌봄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 많고 활달한 자매들이라 마을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왔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자매들은 일제히 눈을 반짝였다.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K-팝 좋아하는데 BTS, 블랙핑크 하며 신나게 얘기를 쏟아냈다. 소피아는 그 대화 내용을 중간중간 영어로 정리해 주었고 마리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소 지으며 동생들의 반응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날 밤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 골목을 혼자 배회하지 말라며 자매들은 민석에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권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마움을 거절하기 어려워 수락했다. 이곳 아르헨티나까지 오면서도 다양한 현지인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4명이 동시에 자신을 돌봐주는 일은 처음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남미의 따뜻함인가 하고 감탄하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자매들이 마련해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민석은 4자매의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마리아는 맏언니로서 동생들을 이끌며 집안일과 가축 돌봄 등을 주도적으로 해냈다. 소피아는 마을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일을 주로 맡았고 엘레나는 집 안팎의 예술적 데코나 공예품 제작, 간단한 악기 연주 등을 즐겼다. 막내 발렌티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아 종종 언니들과 함께 장거리를 오가며 장사도 돕고 외국어도 배워보려고 노력했다. 민석은 한편으론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싶었다. 그러자 자매들은 흔쾌히 가이드를 자처했다. 우리 마을에는 훌륭한 장인들이 많아요. 약초나 공예품, 전통주 등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어 다들 마을 안에서만 소규모로 거래를 하죠. 소피아가 설명했다. 마리아도 산이 잘 안 찾아오니까 망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품질만은 정말 좋답니다. 라고 덧붙였다. 민석은 그 말에 크게 공감했다. 이런 보석 같은 상품들은 오히려 온라인 판매나 외국인 관광객에 어필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지역 특산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체계적인 기획과 홍보만 잘 도와줄 수 있다면 마을 경제도 좋아지고 자매들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간 함께 시장을 돌고 논밭과 공방을 둘러보며 자매들과 민석은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다. 4자매는 모두 성격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유대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언제나 솔직했고 서로를 배려했다. 그런 분위기는 민석에게도 안락함을 주었다. 그는 이미 40대 중반이었지만 외모와 꾸준한 자기관리 덕분에 30대처럼 보였다. 4자매는 그 점에 대단히 놀라워하며 답에 6살이라고 말도 안 돼요 하고 연신 감탄하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매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민석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순전히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성실함, 배려심,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자매들끼리 둘러앉아 조근조근 대화를 나누다가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민석 오빠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아,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매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다투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마을 시장에서 재료를 사 모으고 있을 때였다. 4자매 중 막내 발렌틴에게 다급한 메시지가 날아왔다. 집 근처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어. 그중 한 명이 자꾸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이 마을도 대체로 평화롭지만 주변에 소규모 갱단 비슷한 집단이 있다는 것은 자매들도 알고 있었다. 주로 약한 사람들을 협박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는 했고 가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자매들은 그날따라 언니들이 일을 나간 사이 발렌티나와 엘레나 둘이 집에 있었는데 예고 없이 불량배가 들이닥쳐 위협을 가한 것이다. 민석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둘러 시장 주변에 순찰 중이던 경찰을 붙잡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툰 스페인어를 총동원해 어떻게든 자매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렸고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를 불러 그와 함께 자매들 집으로 출동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경찰이 도착해 불량배를 쫓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발렌티나와 엘레나는 겁에 질린 상태로 방 안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안전하다고 알려주자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왔다. 뒤이어 연락을 받고 뛰어온 마리아와 소피아는 집 앞에서부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석이 무사한지 확인하려 달려들자 네 자매는 그에게 와라감기며 정말 무서웠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울먹였다. 그 순간 민석은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론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공포와 책임감이 뒤섞여 그도 덩달아 심장이 떨렸다. 그러다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자매들은 동시에 혹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고백을 쏟아냈다. 사실 우린 널 너무 좋아해. 그냥 언어의 벽을 넘어 너란 사람 자체가 좋아. 네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지하게 돼. 이런 위기 상황에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 그때 깨달았어.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네 사람의 호소에 민석은 당황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보통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자매가 동시에 자신을 사랑한다니. 하지만 그는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 판단보다 자신도 모르게 샘솟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다. 나도 이제 너희 없이 안 될 것 같아. 너희가 정말 소중하고 함께 있고 싶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매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겁에 질렸던 공포감과 함께 사랑이 확인된 기쁨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눈물이 얼굴에 번졌다. 그날 이후 민석은 아예 자매들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5명이 좁은 집에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매들은 이미 꽤나 정돈된 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마리아가 여기 방 하나는 아직 남아. 어차피 우리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네가 들어와도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소피아는 밤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더 안전하자 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에도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일부는 남자 하나가 4명과 함께 산다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며 수군대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매들이 이미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외지인이라 해도 그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라면 환영한다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자매들이 한결 밝아진 모습에 좋은 변화라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렇게 5명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 어떤 결혼식을 올리거나 법적 서류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의외로 다툼은 크게 없었다. 자매들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었고 민석은 그들 각각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에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금세 풀 수 있었다. 마리아가 큰언니로서 가정 전반의 질서를 세워주고 소피아는 중재자로서 갈등을 조율하며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거가 시작되자마자 민석과 자매들은 본격적으로 마을의 자원과 상품을 발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웃 마을이나 도시까지 직접 가서 수공예 장인들과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만나 협업을 제안했다. 한편으론 인터넷 판매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민석은 자신의 인맥과 한행국의 지인들에게 연락도 취했다. 한국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수공예나 특산물을 소개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마리아와 자매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장인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선별했다.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소피아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해외 홍보나 통역을 다루었다. 마리아는 집안일과 마을 어르신 돌보기에도 힘쓰면서 동시에 사업 전반의 실무를 민석과 함께 체크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 일하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매하고 외지인 남자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나
라고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들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조적으로 변했다. 장인들은 자신들의 공예품을 더 멀리 홍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손을 맞잡았고, 농부들은 상한 가격에 수확물을 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과 함께 조금씩 참여도를 높여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마리아가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놀라운데 곧이어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 역시 비슷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모두가 임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엔 이게 가능해? 라며 장난처럼 웃었지만 확진된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마리아는 내가 먼저 얘기 꺼내긴 했는데 다들 동시에 아니 믿기지 않아 라며 어안이 벙벙했고 소피아와 엘레나, 발렌티나는 서로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민석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얼어붙었다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그것도 한꺼번에 4번이나? 믿기지 않아 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격한 감동에 사로잡혔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며 놀라워했다. 외국 남자와 4자매가 사실상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도 신기한데 동시에 4 쌍둥이처럼 임신 소식이 퍼지자 축하와 관심이 폭발했다. 물론 곱지 않은 시선이나 비판적 반응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자매들과 민석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마을이에 대해 긍정적이었기에 대부분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괜찮지 않냐며 따뜻하게 지켜봤다. 자매들은 몸조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민석은 틈만 나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필요한 용품과 건강식품을 구해왔다. 임신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한꺼번에 4사람이 임신을 했으니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도우며 그들은 조금씩 출산 준비를 해나갔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들이 찾아왔다. 마리아가 먼저 진통을 느꼈고 같은 시기에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 역시 비슷한 시점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 마을 보건소와 인근 도시의 병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일이다. 4자매가 거의 보우이 동시에 아기를 낳으려 의료진도 정신없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자매들은 무사히 4명의 아기를 출산했다. 전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울 때 자매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석 역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 앞에서 감격에 말을 잃지 못했다. 내가 이 많은 아이의 아빠가 되다니. 그는 자매들을 번갈아 안고 저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이 소식에 환호했다. 한 외지인 남자와 4자매가 이룬 대가족의 탄생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미 자매들과 민석이 주도하던 사업은 조금씩 발전을 거듭했고 마을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었다. 여러 외부 단체와의 협력으로 이곳에 장인마을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성장해 나갔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돌 무렵까지 자매들은 육아에 전념하면서 사업 방향을 꾸준히 잡아갔다. 민석은 해외 판로 개척과 기획 전반을 맡았고 마리아와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는 마을 주민과 협력하며 지역 특산물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미 아르헨티나의 몇몇 언론은 이 마을을 작은 혁신의 모델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과거엔 약자나 노인들이 불량배에게 시달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힘이 강해져 범죄 조직이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자매들과 민석은 새로운 꿈을 꾸었다. 마을의 교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아쉬워했기에 이곳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품었다.
주민총회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자금도 없는데 가능하겠어?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미 탄탄한 사업 성과와 국내외 연결망을 갖추고 있던 그들은 외부 펀딩과 정부 지원, 그리고 기꺼이 힘을 보태는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결국 작지만 알찬 문화센터가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아동교육 프로그램, 공예 요리 교실, 지역 역사 자료 전시, 간단한 공연 등이 열렸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꾸었으면 해요. 마리아가 개관식에서 밝힌 소감이었다. 이때 민석은 변형된 한복을 입고 자매들은 아르헨티나 전통 의상을 재해석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5명과 그들의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마을은 점차 장인마을에서 나아가 문화와 교육의 마을로 성장하고 있었다. 관광객과 외부 방문객도 늘어났지만 이들은 일정 수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예약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았다. 주민들은 내 자매와 그 한국인, 그리고 그들 아이들이 불러온 변화하면 존중을 보냈다. 자매들과 민석은 결국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공을 돌렸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자매들과 민석은 새로운 목표를 잡았다. 언젠가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아버지의 나라 문화를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또 아르헨티나 바깥의 다른 지역도 돌아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 하지만 마을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라는 고민도 컸다. 다행히 최근 들어 마을 주민 중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어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업 운영과 문화센터 관리를 차차 맡기면서 자매들과 민석은 조금씩 자유로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함께 해외를 여행하거나 거처를 옮긴다 해도 그들은 이미 한 몸과 같은 존재였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고 물을 때도 있었지만 자매들과 민석은 우리는 서류보다나 더 단단한 사랑과 책임으로 묶여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대답하곤 했다.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때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마을에서의 성과와 그들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시간이 흘러 자매들과 민석이 처음 만난 날들을 회상하면 그저 우연이나 운명처럼 여겨졌다. 길을 잃어 헤매던 이방인에게 손을 내민 내 자매의 선행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변화와 행복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은 4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리고 마을은 여전히 누군가가 찾아오면 따스한 식사 한 끼를 내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풍토를 이어가고 있었다.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미덕, 그리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자매들과 민석은 이제 우리가 받은 걸 더 많이 돌려줄 때라고 뜻을 모았고 문화센터와 다양한 복지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5명의 식구와 4아이가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창밖의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많이 왔네. 소피아가 살며시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엘레나는 창밖의 노을을 그림처럼 스케치하고 있었다.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깔깔 웃었다. 민석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아직 우리가 함께 그릴 그림이 더 많아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게 한때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던 김민석과 아르헨티나 시골의 4자매는 사랑과 신뢰로 묶여 누구보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시킨 마을은 이 세상의 따뜻함과 기적이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사랑과 변화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